자, 예비 5학년 수학 1학기 수학이죠. 자연수의 혼합계산 어제 드릴북 7조까지 했고요. 오늘은 드릴북 1단원을 다 끝내고 10조까지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심화 문제를 몇 개 풀 거예요. 이 심화 문제는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왜 푸냐면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시험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먼저 드릴북을 끝냅시다. 드릴북에 와서 이제 덧셈과 뺄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 보시오. 우리 이렇게 덧셈과 뺄셈 혹은 곱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 항상 우선순위는 곱셈과 나눗셈 부분이 우선이다. 그럼 이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해주면 된다. 자, 그럼 51 나누기 3 하면 17이거든요. 그럼 여기까지가 17이죠. 17. 그러면 이제 56에서 17을 빼면 39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과 더해준다면 60이 되겠죠. 정답은 60.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가 있는 식인 경우에는 이 괄호를 먼저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번, 그 다음에 괄호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 만약에 곱셈과 나눗셈이 있다면 그 다음 곱셈과 나눗셈을 해주는 게 2번이죠. 근데 그 결과를 남은 덧셈과 혹은 뺄셈과 해주는 게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56 빼기 28 하면은 28이죠. 그 다음에 그 28을 나누기 4 하는 게 2번이니까 7.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 3번에 있는 43과 7을 더해준다면 정답은 50이 되겠네요. 정답은 50이 됩니다. 여기도 계산 순서가 먼저 괄호 안에를 해줘야 돼요.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을 3번이라 합시다. 그럼 84와 56을 더해준다면 140이 되고요.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140을 5로 나누는 게 2번이에요. 140을 5로 나누면 28. 3번은 28을 이제 마지막에 있는 16과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 12. 그래서 정답은 1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계산해 볼게요. 우리 항상 이런 혼합 계산할 때는 뭐 나중에 익숙해진다면 이런 화살표를 그릴 필요가 없지만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런 화살표를 그리는 게 좋아요. 곱셈과 나눗셈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게 1번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들은 순서대로 차근차근 처리하시면 되죠. 92 나누기 4를 하면은 23입니다. 그러면 이 23을 2번에 있는 65와 더해주면요 88이 돼요. 그 다음에 이 88을 3번에 있는 16과 빼준다면은 72가 되죠. 정답은 72가 됩니다. 여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은 해보시고요. 자, 6번. 요것도 비슷합니다. 여기 항상 1번. 괄호는 무조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 2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셈과 뺄셈들을 마무리해 주는 게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럼 48 빼기 16을 하면은 32죠. 그럼 괄호 안에는 32. 그 다음에 2번에서 4로 나눠주면은 8. 그 다음에 3번에 48과 더해주면은 56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56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숫자가 커졌어요. 숫자가 커진 것도 있고요. 숫자가
조금 복잡하게 계산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어려워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여기도 괄호 안에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죠? 괄호 안에를 먼저 해결할 건데 3 더하기 9 하면은 12죠? 그죠? 3 더하기 9 하면 12. 이게 1번. 그 다음에 이 12로 252를 나눠주는 게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과 빼주는 게 3번입니다. 그럼 일단 252를 12로 나눌게요. 222를 12로 나누면 12 곱하기 22, 240이고 거기다가 12를 더해주면은 252겠죠. 그러면 정답은 21이 돼야 됩니다. 2번까지의 정답은 21이고요. 여기서 4를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1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산 순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나눗셈이 2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 2번이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먼저 빼줘야 돼. 이게 3번.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빼준 거를 2번의 결과와 더해주는 게 4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182를 14로 나누면요. 182를 14로 나누면 13이 나와요. 182 나누기 14는 13이거든요. 140 더하기 42니까. 그러면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번에서 72 나누기 9는 8이잖아. 그러면은 100에서 13을 빼면은 87이 3번의 결과값이고요. 그 다음에 이 87 더하기 8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95. 정답은 95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친구들은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등호, 부등호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에 먼저 계산하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자, 72 더하기 8은 80이고 80을 16으로 나누면은 5죠. 그 다음에 5 빼기 4니까 1.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여기 안에 먼저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겠죠. 99 나누기 3 하면은 33인데 그러면 46 빼기 33 하면 13, 그 다음에 13 더하기 6 하면은 19입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있는 애가 훨씬 크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괄호 안에 요거를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이렇게 계산해줘야 됩니다. 자, 6 더하기 7 하면 11이에요. 그러면 11이래. 13이에요. 728 나누기 13을 해줘야 되겠네. 728 나누기 13 하면 56이거든요. 13 곱하기 56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시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4를 빼주면 52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요거, 그 다음에 밖에 있는 나눗셈,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숫자와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20 더하기 34는 54고 54 나누기 9 하면 6. 그럼 52에서 6을 빼는 게 되니까 46이 나옵니다. 그러면 52가 46보다 크니까 우리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섞여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곱셈하고 나눗셈이 항상 덧셈과 뺄셈보다 우선이었죠. 그럼 만약에 여기처럼 곱셈하고 나눗셈이 같이 있다? 그럴 때는 그냥 나오는 순서대로 순서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얘가 먼저죠. 나눗셈이 앞에가 있네요.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을 할 때는 여기 있는 친구와 3번, 마지막 순서대로 4번. 그럼 우리 항상 계산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맨 앞에 있는 곱셈 요거 27 곱하기 3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48 나누기 4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 1번과 2번의 결과를 같이 빼주는 게 3번입니다. 그럼 빼준 거를 더해주는 게 4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순서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곱셈한 거를 여기서 나눗셈 한 것과 빼주고 그거를 다시 9로 더해주는 게 되겠네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도 만약에 괄호가 있다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러면 128 빼기 96을 먼저 계산해 줘서 1번. 그 다음에 순서대로 곱하기와 나누기를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곱하기 4가 2번, 그 다음에 있는 나누기 8이 3번, 마지막으로 더해주고 뺄셈 해주는 게 4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이미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24 나누기 2 하면 12죠.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곱하기가 그 다음 순서가 되니까 12 곱하기 5 하면 60. 그 다음에 덧셈과 뺄셈은 순서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80 빼기 60 하면 20. 마지막 덧셈이 또 하나 남았네요. 20 더하기 10 하면은 30. 마지막 계산 결과가 30이 나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괄호가 먼저 있어요. 괄호를 먼저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28 빼기 15 먼저 해결해 주시면 13. 그 다음에 13하고 6을 곱할 거야. 왜냐면 그 다음 곱하기와 나누기는 순서대로 처리해 줘야 되겠죠. 그럼 13 곱하기 6 하면 78.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서가 얘가 아니라 얘가 돼야 돼. 나누기가 먼저니까 78 나누기 3 하면은 26. 그러면 95와 26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121.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6번하고 7번은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 8번, 9번 할 거야. 계산 순서를 나타내고 계산해보래. 그럼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것처럼 화살표를 천천히 그어볼게요. 항상 곱셈과 나눗셈이 먼저니까 얘가 1번이고요. 그 다음 나눗셈인 얘가 2번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순서대로 덧셈과 뺄셈을 해결하겠습니다. 얘가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4번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16 곱하기 9를 먼저 해야 되겠네. 16 곱하기 9를 하시면요. 144 나와요. 144 나오거든요. 근데 144를 이제 12로 나눌 건데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이렇게 같은 숫자를 곱해서 나오는 결과는 앞으로도 자주 쓸 일이 있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144 나누기 12는 12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3번 29 더하기 12 해야 되겠죠. 29 더하기 12 하면 41입니다. 마지막 순서 41을 11과 빼면은 정답은 30이 나오겠죠? 정답은 30이 된다. 자, 여기는 괄호가 있기 때문에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요게 1번,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들을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요게 2번, 나누기 6 하는 게 3번,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45와 덧셈을 해주는 게 4번이 돼요. 그러면 22 빼기 4를 먼저 해야 되네. 그러면 18이죠. 그 다음 순서는 18 곱하기 7 하면은 126 나옵니다. 70 더하기 56이니까요. 그 다음에 126을 3번의 순서에 따라 6으로 나눠주면은 21이 되죠. 그럼 마지막 순서는 4번에 있는 45와 21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66이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 섞여 있는 것도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요 과정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 몇 개 풀어드릴게요. 오늘 시험 볼 거니까 오늘 숙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숙제랑 시험 하는지는 제가 이따가 카톡으로 안내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우리 먼저 해야 될 게 뭐야? 이거 곱셈 먼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나눗셈 해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곱셈과 나눗셈 돼 있는 거 요거 먼저 빼줘야 되네. 그죠? 1, 2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게 3번. 자 그러면 자 4 곱하기 9 36이니까 56 빼기 36 해주면 2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24 나누기 6은 4니까 4고요. 그러면 20 더하기 4 하면 24겠죠? 그죠? 그 다음 문제는 순서가 요거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먼저 해주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사실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요거 먼저 해도 되고 요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그러면은 16 곱하기 4 하면은 64 72 나누기 9 하면은 8이죠. 그러면 64 빼기 8하고 29를 더하나? 8 더하기 29에서 해서 하나? 아니네요. 차이가 있네요. 차이가 있군요. 요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64 빼기 8을 먼저 해야 돼요. 64 빼기 8 하면은 56, 그다음에 56 더하기 29 하면은 85가 됩니다. 정답은 85. 그 다음에 3번. 3번은 괄호 안에를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여기 1번, 그 다음에 얘랑 해결해 주는 게 2번, 그 다음에 마지막 곱하기 3번 더하기 9 해주는 게 4번이 돼야 돼요. 그러면 24 빼기 16 하면은 8. 그 다음에 96을 8로 나눠줘야 되겠죠. 96 나누기 8은 이것도 자주 나오는 숫자예요. 12. 그 다음에 12랑 3을 곱해줘야 되죠. 36이고요. 36과 9를 더해준다면 45가 됩니다. 정답은 45가 되네요. 그 다음에 4번은 계산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냐. 가로 안에들을 먼저 해결해 줘야 돼요. 그죠? 자, 가로 안에 먼저 해결하면 44 빼기 16이니까 28이 나옵니다. 28을 7로 나누면 4고 5 더하기 9는 14니까 결국 정답은 14 곱하기 4랑 똑같은 거죠. 14 곱하기 4 하면 56. 자, 5번은 여기도 괄호 먼저 해야 돼요. 요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먼저 하고 조금 복잡하네요.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뺄셈을 먼저 해주고 맨 마지막에 있는 덧셈을 해주는 순서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120 빼기 45 하면은 75가 나와요. 그러면 75를 5로 나눠주는 게 2번이죠. 75를 5로 나눠주면 15. 그 다음에 이 15를 다시 7과 곱해주는 게 3번이야. 105. 그 다음에 이 105랑 6을 더해주는 게 4번. 11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맨 앞에 있는 150과 111을 빼주는 게 마지막 계산 과정이 돼야 돼요. 150과 111. 잠깐만. 6을 먼저 해주면 안 되지. 150에서 105를 먼저 빼야죠. 제가 저거 150을 못 봤네요. 자, 150에서 105를 먼저 빼주면 45고, 네, 45에다가 6을 더해줘야지 51. 이렇게 헷갈리기 좋아요. 그래서 번호를 저도 지금 방심을 했죠. 번호를 이렇게 써야 돼요. 3번, 4번, 5번. 45 더하기 6은 51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가 있는 것끼리 선을 그으시오 라는 말은 요거를 계산하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제가 여러분이 푸시는 걸로 내비두겠습니다. 이렇게 내비둘게요. 마지막 8번하고 9번을 제가 하겠습니다. 8번. 자, 계산 순서를 먼저 정해야 돼요. 이렇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고요. 이렇게 먼저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18 곱하기 4 하면은 72 나누기 3은 24. 그 다음에 24에다가 30을 더해주면은 54고 54에다 10을 빼주면 44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더 크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계산 순서가 가로 안에 먼저 해결해주고 이거 먼저 해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결한 거랑 같이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90 빼기 40 90 빼기 45 하면 45예요. 그죠? 그 다음에 45 곱하기 7 하시면은 315가 나옵니다. 315가 나오고요. 315에서 120 나누기 5 한 거를 빼야 되는데 120 나누기 5 하면 24죠. 그럼 315에서 24를 빼주면 291이죠. 그럼 291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엔 이쪽이 더 크네요.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자연수의 혼합 계산들을 우리 같이 해봤고요. 점점 순서가 복잡해질수록 헷갈릴 수가 있지만 선을 잘 그으시면은 규칙에 따라서 선을 잘 그으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조금 심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안 가지고 있는 문제니까 제가 어떻게 푸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숙제 겸 시험으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봐보세요. 자, 8명씩 6줄로 학생들이 서 있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는 학생들을 2명이 한 무덤이 되게끔 줄넘기를 할 건데 그 줄넘기를 하게 했을 때 모두 몇 무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하나의 식으로 나타내고 해보시오. 그러면 우리 이 얘기는 학생들을 2명씩 한 무덤으로 묶을 거다 라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 먼저 학생 수를 구해야 돼. 학생 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학생 수는 8명씩 6줄이 있었다 그랬으니까 8 곱하기 6이고요. 48인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2명씩 묶는다는 거는 2로 나눠야 되겠죠. 저는 나누기 표시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건 컴퓨터의 한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응, 아니에요. 나눗셈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24모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정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죠? 48명이고 학생들은 그걸 나누기 2하니까 24 맞죠? 혼합 계산식으로 만들어 보라는 의미예요. 조금 쉽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거. 자, 굵기가 일정한 나무 기둥 1m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는데 요 1m의 무게는 90kg다. 그 다음에 쇠기둥 5cm의 무게는 15kg이래요. 쇠기둥 5cm는 15kg일 때 나무 기둥 20cm와 쇠기둥 13cm를 무게가 2kg인 상자에 넣으면 모두 몇 kg인가?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거예요. 나무 기둥 20cm의 무게 더하기 쇠기둥 13cm의 무게 더하기 상자의 무게. 상자의 무게가 여기서는 2kg이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일단 나무 기둥 1m가 90kg이야.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나무 기둥 20cm일 때의 무게죠. 그러면 나무 기둥 20cm는 나무 기둥 1m의
5로 나눈 거랑 같잖아. 그럼 우리는 맞죠? 그러면 나무 기둥이 1m가 90kg일 때 20cm의 무게 역시 5로 나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90을 5로 나눈 것과 같아. 그러면 우리 식을 하나의 혼합계산식으로 세워볼게요. 하나의 혼합계산식으로 세워본다면 나무 기둥 20cm의 무게는 90 나누기 5예요. 그죠? 저는 다시 나눗셈을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까봐 가로를 좀 칠게요. 이렇게 가로를 치셔도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 나무 기둥 20cm의 무게고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새기둥 13cm의 무게죠. 새기둥 13cm의 무게인데 문제가 뭐예요? 새기둥 5cm의 무게가 15kg이래. 나무 기둥하고는 반대로 구해야 돼요. 새기둥 5cm의 무게가 15kg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저 새기둥의 무게 15kg를 5cm로 나누면 1cm의 무게가 나오죠? 그럼 1cm, 새기둥 1cm의 무게는 3kg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는 요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15 나누기 5 곱하기 새기둥이 13cm니까 13을 하면은 새기둥 13cm의 무게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상자의 무게가 2kg이기 때문에 2kg를 더해줘야 돼. 그러면 자, 우리 이거 계산해 봅시다. 순서를 나타내자면은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한 게 4번, 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상자의 무게를 더해주는 게 5번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새기둥 20cm의 무게는 90 나누기 5니까 14. 그 다음에 새기둥 13cm는 결국 그러면은 15를 5로 나누는 게 3kg 했으니까 3kg 곱하기 13 하면 39. 그러면 14 더하기 39 하면은 53. 그 다음에 마지막 상자의 무게 2를 더해줘야 되니까 55. 그러면 우리는 나무 기둥 20cm의 무게와 새기둥 13cm의 무게와 상자의 무게 2kg를 다 합치니까 55kg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조금 어렵죠.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하나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자, 민석이는 한 상자에 4개씩 들어있는 구슬 7상자를 똑같이 두 묶음으로 나누어 한 묶음을 가졌습니다. 이 중에서 5개를 동생에게 주고 6개를 형에서 받았다면 민석이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몇 개인가요? 우리 이것도 민석이가 가진 구슬의 개수를 혼합계산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구슬은 당연히 4 곱하기 7이야. 그죠? 4개씩 7상자를 받았으니까. 근데 얘를 두 묶음으로 나누어서 한 묶음으로 가졌다는 거는 얘를 나누기 2를 했을 때라는 이야기죠. 나누기 2를 해서 하나 가진 거니까 결국 나누기 2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동생한테 5개를 줬다는 거는 결국 내가 민석이가 구슬을 잃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빼기 5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형한테서 구슬을 6개를 받았다라는 거는 민석이가 구슬이 생긴 거니까 6을 더해줘야 돼요. 그럼 얘도 혼합 계산으로 식을 세우면 4 곱하기 7이 1번, 나누기 2 해주는 게 2번, 그 다음에 빼기 5 해주는 게 3번, 더하기 6 해주는 게 4번이 돼야 돼. 그럼 아이고야. 그러면 28. 처음에 구슬 28개인데 두 묶음으로 나눠서 하나만 가졌으니까 결국 민석이가 처음에 가졌던 건 14개. 근데 14개 중에서 5개를 동생한테 줬으니까 9개. 근데 9개인 상태에서 형한테 6개를 더 받았으니까 더하기 6 해서 15개.
그럼 민석이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슬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에는 섭씨, 영어로 셀시어스라서 C예요. 그 다음에 화씨, 영어로 Fahrenheit이라서 F예요. 이거는 주로 미국에서 쓰는 온도고 우리나라는 섭씨, C. 우리나라 온도계는 그래서 C라고 써져 있죠. 그런데 화씨가 숫자가 더 커요. 그래서 화씨 온도를 섭씨 온도로 바꾸는 방법은요. 이 화씨 온도에서 32를 뺀 다음에 5를 곱하고 9로 나누면 섭씨 온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화씨 온도 68도를 섭씨로 바꿔보실 때 어떻게 쓸 거냐? 자, 그러면 화씨 온도 68에서 32를 빼는 게 순서상 먼저야. 근데 우리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은 지금 곱하기 이거 뺀 숫자에서 곱하기 5도 할 거고 나누기 9도 할 건데 순서상 얘네를 먼저 해버리게 된단 말이야.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하니까요. 그니까 요 화씨 온도에서 32도를 빼주는 걸 항상 가로로 씌워줘야 돼요. 그러면 이 화씨 온도가 68도일 때 32도만큼을 빼준 거를 다시 5를 곱하고 그거를 다시 9로 나눠주는 게 섭씨 온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68에서 32를 빼면은 36이죠. 그러면 36에서 5를 먼저 곱하면 180이 되고요. 180을 9로 나눠야 되겠죠. 180을 9로 나누면 20. 그러면 우리는 화씨 온도가 68도가 섭씨 온도로 바꾸면 20도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네 문제랑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오늘 숙제로 드릴 거고 숙제하는 법 이따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